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어제도 비춰드렸던 그 휴게실. 어제는 전자레인지를 보면서 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도서관을 가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어제도 유튜브 보다가 그거 하나 잠깐 들고, 집에서는 또 이제 국카센 하현우 음악을 들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막 어떻게든 나오면 조금이라도 더 뭐 노동스러운 뭘 하겠지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많은 많은 그 디테일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설명 가능한 거, 그러면서도 또 어제 음악 감상과도 관련이 된 음악에 대한 얘기, 국카스천 음악을 어제 이제 재밌게 들었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굉장히 독특해요, 국카스천 음악이, 그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건 주장이고, 오늘은 이제 근거 비슷하게 또 물리학 컨텐츠예요. 물리학이 제가 이렇게 집중 안 될 때 하기가 가장 편한 그런 주제거든요. 하나 가지고 얘기를 막 쫙 풀 수 있고, 한두 개 가지고 뭐 몇 시간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오늘은 그 어쩜 그렇게 특이한 사운드가 나오나, 특이한 사운드에는 선율적인 면, 화음적인 면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 그 분석 영상을 할 때 화성학, 이제 하연 나름대로 그 작곡을 한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학습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작곡하는 방법 같은 게 다 달라요. 미디의 세상에 온 지가 이제 그 이미 신해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선구적으로 그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 선구적으로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대적으로 최고의 장비, 최고의 신디 다 구입해서 이렇게 음향 장비들, 그리고 콘서트의 그 세팅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작곡하는 방법이 다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 화성학적인 공부도 이렇게 독학으로 하긴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어 현재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작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얘기는 화성학입니다. 화성학. 아주 뭐 정말 화성학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화성학까지, 국카스텐 같은 음악이 나오는 그거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제대로 잡힌 화성학은 근대라고 볼 수 있어요. 뉴턴 이후. 이제 뉴턴이 고전역학을 통일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바로 뒤시기에 과학의 여러 분과뿐 아니라 심지어 예술 같은 데도 다 이제 뭐 그 앞뒤로 해서 이제 원근법도 얘기했잖아요. 음악도 그쯤 시기에 뉴턴 바로 다음 세대 정도의, 정확한 그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은 뉴턴보다 한 세대 정도 뒤, 한 세대 혹은 한두 세대 정도 뒤에 물리학자가 화성학을 만든 거거든요. 물리학자가,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화성학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재즈 화성학이 이제 지금은 대세죠. 제가 그 대학 때 그 레슨을 받았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제가 중학교 때 작곡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샀던 책은 이제 고전적인 화성학에 가까운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화성학 그런 거는 규제 같은 게 심해요. 규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 어떤 음들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현대적인 화성학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기존의 것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규제 없이 원래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 거울 그게 엔카적인 그 감수성 그거랑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 한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그 화성학에서는 사실 그 기본 아까 말했던 물리학적 화성학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얘기는 물리학적 화성학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볼 건데 앞쪽에 일단 피타고라스 먼저 봐야죠. 피타고라스는 이런 걸 가지고 한 거죠. 이거를 탁 치면은 이 지금 가운데 손가락으로 치지 말고 이 손가락으로 탁 치면은 띵 이렇게 울리죠.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하면은 띵 한 옥타브. 그죠? 피타고라스가 한 것은 이제 화성학이라기보다는 그 음들 간의 수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화음, 불협화음의 개념은 그때 있었죠. 다만 그때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뿐 아니라 그 이후 근대까지도 사실 영향이 있지만 그때는 더더욱 헬레니즘 뭐 다 마찬가지지만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넣는 거야. 1의 의미, 2의 의미, 합해서 10의 의미. 그러니까 1도가 있고 그다음 2가 돼버리면은 1, 2의 관계, 비례 관계면은 한 옥타브가 되죠. 그 다음에 2, 3의 비례 관계면은 도솔 할 때 그 솔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 4의 관계면 도파라 할 때 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미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가 다 해놨는데 근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물리학이 발달을 하고 또 그런 과학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 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지 실험을 많이 해본 거야. 요거의 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을 다양한 그 뭐라고 하면 그 다양한 현을 써서 이제 그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방정식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화성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현의 길이에서 고전적인 현의 길이에서 이제는 진동수를 측정을 한 거죠. 진동수. 주파수를. 근데 그게 피타고라스하고 같은 거야. 피타고라스가 이제 현을 반으로 잘랐던 것. 반으로 잘랐을 때 정말로 진동수가 딱 2배로 올라가고 그리고 2, 3 비례관계, 3, 4 비례관계도 정확히 진동수의 비례관계로 그러니까 정수배의 비례관계를 가지면서 협화음에 대해서 이제는 진동수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진동수. 제가 이제 어제는 전자레인지 말하면서 또 진동수를 했는데 이제 잠깐만 여기 반전이 되나?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일정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이 내는 그 진동수마다 헤르츠마다 파장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이건 물론 음파이긴 하지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감지하는 것들이 다 파장이에요, 사실. 귀로, 눈으로, 그죠? 그리고 몸으로 어떤 에너지를 감지를 하는 것이고, 단파라면.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것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력파가 100년 전에 예측했던 그 중력파가 아주 미세한 단위,
뭐 나노 곱하기 나노보다 더 미세한 시공간의 울렁거림도 감지를 해내고, 그리고 핵 연료봉도 감지를 해놓고,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파동이 어차피 이제 그 분야에서는 눈으로 지각되는 파란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하늘이 파란 이유 얘기했었죠. 에너지 높은 그 자외선 쪽 근처에 파란색이 보인다고. 우리가 보라색은 잘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피타고라스까지는, 즉 도미솔까지가 주로였다면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화성학이 나올 때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면은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드로 치면 도미솔 있고, 또 G코드면은 도파라죠. 근데 사실은 파라도죠. 파를 기본음으로 삼는 거예요. 나머지를 배음으로 삼고. 그러나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 전회 연습을 많이 하죠. 피아노 그 처음에 갈 때 해야 되죠. 안 하면 이제 저처럼 치게 되죠. 이 똑같은 코드를 C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쪽에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하단 말이죠. 그리고 솔 같은 경우에는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C 레 솔인데 사실은 솔이 기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 C 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뉴턴 바로 다음 세기 18세기 이 정도의 물리학적으로 화성학이 형성이 될 때 굉장히 그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됐고, 여전히 형이상학적인 게 있어가지고 1, 2, 3, 4, 5, 6 요거를 전체를 땄어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의 창조가 6일에 걸쳐서 일어났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얘기한 물리학자가 한 건 아니고, 그 뒤에 물리학자 이후에 음악 이론가들이, 화성학 이론가들이 이제 또 많이 있거든요. 유럽 쪽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건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볼 때 1, 그리고 2, 그 다음에 3, 그리고 4. 이거는 이를테면은 1, 2가 한 옥타브, 2, 3이 솔, 3, 4가 파까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하고 6도 쓰는 거예요. 5하고 6을 쓰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하고 6을 쓰면 3도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현우가 비와 당신의 이야기 콜라보레이션 할 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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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음에서 3도를 계속 불렀죠. 그게 바로 1, 2, 3, 4에서 5, 6이 들어간 진동수로 5배, 6배의 정수배를 협화음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제 그때는 물리학의 시기이고, 이제 근대의 시기이고, 물론 형이상학적인 의미 부여를 하던 그 관성이 아직 남아있고, 뉴턴도 자기 자신이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자연철학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5배, 6배 그 음들이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코러스 하는데 완전히 그냥 딱인 소리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그 피타고라스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었던 협과 불협, 그 관계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뿐 아니라 그쯤 되면은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러서 재즈 화성학, 그리고 다양한 코드들이 더 나오긴 하지만 이제 코드 중심의 것으로 가죠. 그전에 화성학에는 코드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이싱이라고 해서 딱 규칙에 따라서 뭐는 뭘로 진행이 돼야 되고 뭐는 뭘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대위법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했는데 재즈에서는 코드만 그냥 되어 있고 나머지는 리듬도 보이싱도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 즉흥 연주하는 거 잘 치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보고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그 재즈 피아노 레슨 받을 때 그거 했던 세션 분이 막 멋있는 곡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했더니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좀 타고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실천에 떨어져가지고 연습을 잘 규칙적으로 못하지. 피아노 같은 경우 처음 배울 때도 7살 땐가 그때 배웠는데 체릉이 40번까지는 광속으로 갔어요. 40번이 되니까는 어려워지는 거야. 끊었지. 근데 자 이제 보세요. 그때 당시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협화음을 향한 역학이라고 해서 불협화음에 대한 역학적인 거니까 다이내믹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에 대한 기능의 인정까지도 어느 정도 해요. 불협화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코드로 치면은 서스 4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도미솔이 아니라 요 미자리가 파로 바뀌는 거야. 미하고 파하고는 이제 반음 차이죠. 도레미파 미파 미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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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바바 조수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서스예요. 파로 가는 순간에 미로 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물리학적으로 진동수를 가지고 계산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의 길이가 아니라 진동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라고 해도 근대 물리학이라고 해도 완전히 현대적인 물리학적인 현대 과학적인 그런 설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재즈가 그렇거든요. 재즈가 기본적으로 그 네 개를 쌓는단 말이죠. 세븐 코드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세븐 코드가 들어가면은 일단 네 개가 눌리고 뭐가 기본음이 되는지도 사실은 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슬래시 코드로 베이스로 한쪽을 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 재미없는 얘기하고 있나? 물리학이면서도 음악적으로 재미없는 얘기.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시기 즈음에는 굉장히 그 막연했던 배음의 실체도 밝혀요. 이제 그때쯤이 되면은 진동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측정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기본음 하나가 있을 때 그 음의 정수배가 같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는 현 가지고 그걸 막연하게 알았지. 피타고라스 시기에는 현 가지고 현이 같이 공명한다라고 하는 것. 약간씩. 근데 이제는 물리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특정한 그 F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F값에 2F, 3F, 4F, 5F 이렇게 정수배로 같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배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수배의 배음은 협화음이기 때문에 깔끔하죠. 우리가 보통 미성이라고 하는 뭐 김나박이라든지 하현우라든지 그리고 조용필의 미성 시절이라든지. 근데 이제 불협화음이 되면은 이 정수배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음, 방금 말씀드린 그 서스 4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도파솔이 아니라 도레솔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도미솔에서 레 하나 추가하면은 이제 대중음악이나 재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재즈 코드라고 하는 게 꼭 재즈에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대중음악의 그 재즈 화성악으로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고전 화성학 제가 지금 아까 방금 뭐 주로 설명했던 그 물리학자가 했다고 하는 그 수베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진동수와 배음에 대해서 이제 발견해내고 수식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장력에 대한 식도 세우고 막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배우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대중음악 전반, 재즈라고 해서 재즈만이 아니라 대중음악 전반은 아니라 클래식도 이제 아주 현대적인 클래식 중에서는 재즈적인 그런 화성을 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대중음악 같은 데나 이런 데에 네 개를 잡는 거야. 세 개를 잡는 거야. 도미솔이 아니라 도레미솔을 잡아. 그러면은 한번 잡아보세요. 피아노 앞에서. 도레미솔. 평안하게 끝나는 도, 미, 파, 솔이랑 반대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근대에서 현대를 거치면서 화성학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또 이제 어 조금 더 형태를 바꿔가고 다양한 느낌을 살려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현 씨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어제 이제 거울 들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새삼 느꼈던 게 이 가성 부분에 동시에 어 하모니를 자기가 코러스를 넣어서 또 다른 손에서 같이 넣어요.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거울이라는 노래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앵커적인 그 어떤 필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 보겠다라고 했던 그것대로 다른 곡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코드 진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쓰는 어 하모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갑자기 쾅쾅 나오는 어떤 다른 효과음에 가까운 것들 자기가 표현을 해내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대중음악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할 때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물리학적인 화성학이 아니라 재즈적인 화성학 그래서 재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재즈적인 화성학 자체가 어 이제 서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물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스포나 아니면은 레 이걸 얘기를 했지만은 그 즈음에 흑인 음악의 사실 서구적인 틀로 흑인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음악이 현대 음악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적인 음악의 틀로 다른 제3세계는 다 그 수학적인 게 아니라 거의 덩어리별로 되어 있는 음계, 5음계라든지 7음계를 썼고 그러니까 2도와 7도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거든요. 현대에는. 그리고 하이어너도 보면은 생뚱맞은 음을 많이 써. 생뚱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대적 틀 안에 사실은 흑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비서구권 음악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R&B가 됐건 아니면 락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는 이제 뭐 이거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하겠다. 그런 건 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물리학만. 어쨌든 그 안에도 그 안에 이제 자기 것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하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느끼는 그 감각이 자기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렸던 엔카적인 그 느낌이 막 이렇게 우 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잠깐만. 내가 뭘 하나 설명을 빼먹은 것 같지?
너무 새로운 주제를 다시 꺼내긴 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공부도 안 되고 또 공부 안 돼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걸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네. 잠을 그렇게 많이는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절 얘기해가지고. 자, 요약하면서 끝낼게요. 화성학. 어제 제가 국화 쓰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주 듣던 음악이고 한데 또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 내가 방송하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근데 주로 그 보컬 그리고 어떤 그 창작자로서의 그런 얘기를 하고 음악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화성학이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때부터 현의 길이 가지고는 있었고 다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물리학의 시기가 근대에 오고 나서는 진동수와 표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피타고라스가 버전업이 되면서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던 1, 2, 3, 4 합해서 10이 되는 수 말고 5하고 6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배음에 대해서 정확히 배음에 대한 것도 진동수로 다 표현한 거야. 현의 길이가 아니라 진동수라고 하는 수식화가 바로 되는 그뿐 아니라 그때 이제 현 가지고 많이 그래도 고대부터 근대까지 했으니까 현에 대한 것도 현의 성질에 대한 방정식들을 그 양반이 세웠고 그 이후에 5, 6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 안에 갇혀 있던 거에서 형식을 깨는 거야말로 새로운 그 음악이 되기 때문에 너바나가 새로운 펑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고 뭐 그렇단 말이죠. 재즈가 형식 안에서 벗어나서 국카센도 그 형식 안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묘한 소리들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 묘한 소리 안에는 그 이전까지 불협화음이었던 것들이 쓸 수 있는 화음 혹은 역학적으로 불협화음이 협화음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건 바로 3도예요. 단삼도와 증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삼도는 우리 이제 도로도성의 그 마이너 코드. 우리 옛날에 마이너, 메이저 이랬잖아요. 마이너. 그리고 아예 그런 것들에서 더 벗어나 있는 다양한 음들과 다양한 그 하모니, 두렵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의 음향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얀 음악에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제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오늘 거 되게 재미없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